성공한 인물들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시간, 유창혁의 특별한 수담. 오늘의 주인공은 김태호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먼저 바둑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분 좋은데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바둑을 뜰 줄 안다. 또 바둑을 안다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나 품위가 저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바둑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품위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특히 오늘 저를 설레게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한껏 바둑으로 국격을 높여주신 그 울림 있는 우리 유창혁 국수님과 감사합니다. 같이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설레입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네. 할 말을 이런 잃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기분이 예, 좋은 예.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요 참 많이 배우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오늘은 또 우리 의원님에게 어떤 배움을 얻어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는 마음이 큽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의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가시면은 고향이 거창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거창에서 그 시골 소년이 서울대학교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공부를 참 잘했나 봐요. 네,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스토리를 좀 들어볼게요. 공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 네. 네. 그 산학협력관 어느 기관에서 한국을 빛낸 CEO 네. 한 15분 정도를 선정을 했어요. 예, 예. 그게 제가 이 영혼합의 네. 상생을 위한 어떤 남해안 프로젝트의 특별법을 추진했다 해서 예, 예. 그걸 높이 평가해서 상생 부분에 제가 CEO로서의 대표로 상을 받게 됐어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작가가 네.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예. 이번에 그 선정된 15분, 아마 17분인가 15분 예, 될 예, 텐데 그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떻겠는가. 예. 네. 그걸 책으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 희망과 미래에 대한 꿈을 주기 위해서. 예, 네. 그래, 저한테는 오지 말아라. 저한테는 어린 시절에 네.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래, 왜 그러시냐. 네. 초등학교 때 성적을 보면은 그때는 성적표가 통신표라고 예. 했어요. 네. 이제 수미양가. 미안다. 예. 지금 말하면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나오는데 네. 전부 다 보통 이하예요. 근데 네. 단 하나 수가 있긴 있어요. 예, 예. 실기 노래 부르기 예. 하면은 제가 수를 받고 오. 실제 시험을 보면 아직도 음표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도 또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공부하고는 뭐 솔직히 조금 거리가 멀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 예. 좀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를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서울대를 가셨다는 거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래 그 중학교 때도 상당히 그래서 상위권까지도 이제 올라갔었고. 네. 근데 고등학교를 제가 농고를 갔어요. 예, 네. 예. 농고를 갔는데 간 이유가 아버지가 예. 태호야 집에 농사 짓는 거 하나 있어야 된다. 그만 네가 농사 지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농사를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삼남일녀예요. 예. 위로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인데 다 전부 다 공부를 잘해. 네. 그래서 내가 농사 지어도 네. 되겠다. 그래 갔는데 그래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는데 예, 예.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저보다 중학교 때 다 공부의 서열이 네. 조금 못했는데 네. 대학을 다 간다고 그래서 아. 약간 오기나 질투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 그러면 그때 또 우리 그 농고지만은 그 대학 진학반이라는 게 또 2학년 때 형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운이 좋았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당 오락. 그러니까 4시간 자면 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걸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딱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교회 종소리를 치거든요. 네. 그때는 뭐 개종식에도 제가 볼 때 우리 자치를 했는데 네. 우리 할머니 말씀이 태호는 교회 종소리 2번째 정도 안 친다. 첫 번째 땡 하면은 시체가 일어나듯이 네.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아마 그 기질 해보겠다는 아마 의지가 아마 서울로 진출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어린 나이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조금 더 놀고 싶고, 그런데, 대학도 농업대학으로 이제 가셨고, 또 석박사까지 하시고, 모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 공부를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고도 나왔고, 그때는 또 그 농어촌 지역의 네. 학생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좀 주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결국에 불리한 교육적 여건 속에 있어서 조금 뒤쳐졌을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실력에는 하나도 밀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석박사도 내가 학문의 뜻이 있었다기보다도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가 솔직한 마음인데 공부로서는 내가 어디 나가도 밀리지는 않겠다는 네. 약간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개 같은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뭐 승부사. 철학보다 네. 철학보다 예, 예. 솔직히 예. 그러면서 결국에 네. 사람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야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예. 왜 갈수록 저렇게 땀 흘리고 피땀을 일하는데 갈수록 뭔가 확 일어나지 못할까, 네. 가난해서 해방되지 못할까, 네. 약간 그런 의구심.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박사 과정에 또 석사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 농민들의 그 의식 네. 구조, 의식을 통해서 결집해서 이걸 사회적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으로 예. 성화시켜서 이제 실제 어떤 정책이나 국가 주요 결정에 좀 영향을 줘서 우리를 좀 바라보게 해야 우리의 권한과 권리가 있고 결국 그게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생각을 예. 저변에 이렇게 깔게 된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나이 때 그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잠을 그렇게 줄여가면서 하신 저는 평생 해보지 못해요. 저도요. 그런 의지가 조금 네, 예. 부족해서. 승부사신데 바둑을도 굉장히 잘 두셨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강단에도 서시고 하셨다가 어떻게 또 정치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건지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결국 그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 그 다닐 때 집에서 뭐 하숙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친구가 예. 돌아가신 고 김동영 예. 의원이었어요. 네. 그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 예. 네.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들어가서 또 그 마다들 이렇게 또 가정교사 역할도 좀 예, 하면서 예. 네. 밥도 얻어먹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 민주화 운동 시절이었어요. 예. 네. 군부 독재 시절 아래서의 예.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진짜 처절하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그런 네. 시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잠시 이렇게 죽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할 거냐? 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잠시는 아니나 살 네. 것 같지만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거냐? 어떤 이런 마음에 어떤 정의를 위한 자유를 위한 네.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네.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박사 과정을 네. 하면서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학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네. 그 추동은 결국 정치구나. 정치력이 예. 변화의 가장 동력이 될 수 있구나 네. 하는 그런 믿음도 솔직히 좀 갖게 된 배경이다.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일을 포기하고 뭐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해왔던 일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 모든 게 기초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하다가 다른 거 하면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럼 버리느냐. 예, 예. 오히려 그게 해온 게 토대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도 진짜 좀 차별화되게 네. 좀 자기가 다르게 다른 행보로 보일 수 있다.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나오고.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이게 버릴 것은 없다. 네. 인생 경험에. 맞아요. 사실 그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스팔트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밑바닥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거창 군수부터 또 도지사님까지 다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어떠셨나요?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은요. 참 아프죠.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네. 진짜 정치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뭔가 변화에 네. 좀 더 큰 동력을 만들 수 네. 있겠구나 생각했듯이 군수를 제가 하면서 큰 태풍을 2번 맞았어요. 어, 태풍을 맞았는데 그때 태풍 루사 뭐 네. 매미 그럴 때. 네. 근데 다 시골이니까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은 예, 논밭 산이 다 이렇게 예, 예. 산사태 형태로 납니다. 예, 예. 그럼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사과밭을 이제 산자락에 네. 경사진데 네. 이런데 힘든데 심어서 네. 실제 수확은 한 5년 후에 수확이 되거든요. 네, 심어서. 예, 그래서 딱 그 시점에 이제 돌지는 아이도 하나 있고 네. 영농 후계 자금을 받아서 네. 소위 말해서 빛을 낸 거죠. 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소득에 예. 예. 수학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게 쓸고 내려간 거예요. 아이고야. 망연자실이죠. 예. 네. 그때 생각하니까 아직도 네. 마음이 찡한데 아이도 울고 다 그냥 망연자실 네. 앉아있는데 군수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냥 막걸리 좀 가져와라. 예. 그래서 앉아서 그 친구하고 아이고야. 막걸리 마셨어요. 네. 그래 결국에 이게 시골에는 보통 3,000평, 뭐 5,000평 예. 이런 규모란 예. 말이에요. 네. 근데 뭐 3,000 되게 몇 헥타 이하 돼야 정부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데 네. 그렇게 소규모는 전혀 뭐 아, 종자 뭐 이렇게 네. 사과나무 씨로 심는 정도지 예. 대책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어떤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네. 네. 종자가 좀 네. 견고해야 되겠다, 매트릭스가. 네. 이런 네. 생각도 네. 실제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등 두드려주고 예. 같이 울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구나. 아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럼 나이가 굉장히 좀 젊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예, 뭐 30대 말에 군수했고 네. 도지사는 뭐 선거 나이로 한 40 하나이 됐으니까 예. 다 최연소였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러니까 최연소. 그 나이에 군수나 도지사 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어떤 인기 많으셨을 예.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보면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 분들께서 예, 굉장히 인기 많으시고 뭐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참 좋아해 줬고요. 예. 다뭐 군수하면서도 아버지, 엄마 그 연배에 계신 예. 분들은 다 진짜 내가 엄마, 네. 예. 또 아버지 뭐 어디 계시면 그 엄마, 아버지 모시듯이 아. 또 형 또래 친구 있으면 다 형님 모시듯이 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원 가꾸듯이 하는 거죠. 예. 군수 자리가 네. 정원에 풀 뽑고 예. 또 독초 있으면 빼내고 예. 그 있는 나무 잘 자라게 하듯이 그런 네. 정원을 가꾸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고 특히 이제 도지사 됐을 때는 이제 규모가 훨씬 또 크고 그죠. 네. 모든 게 네. 그렇지만은 또 많은 지혜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네. 또 진지하게 구하고 네. 그리고 진짜 경남도의 이름으로 뛰는 사람은 앞에서 뛰는 사람은 진짜 온 천지를 땀으로 적셔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네. 오로지 그런 마음으로 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뭐 북한 남북한에 네. 저 평양 장교리 강남군에 뭐 우리
경남하고 교류를 통해서 뭐 초등학교도 지주고 네. 남새 비닐 온실도 지주고 네. 뭐 많은 농기계도 보급하고 많이 네. 했지만은 이제 지금 일을 생각해 보면은 마음만 좀 앞섰고 아쉬움도 또 많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그래. 지나면 네, 그런 것 지나면 같아요. 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신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지냈을까라는 게 저절로 다 느껴집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일화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기 많으셨다고 했는데 인기의 비결이 혹시 어떤 게 있었을지 나만의 인기 비결, 나만의 뭐 필살기 뭐 이런 게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주민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여튼 뭐 열심히 네. 절박한 마음으로 네. 또 진심으로 뛰어다니니까 예뻐해 준 거겠죠. 예뻐해 준 거고 특히 이제 저 친구한테 우리 거창을 맡기고 또 도의사 됐을 때 도의사를 맡겨놓으면 그래도 좀 쓸모가 있겠다. 네. 믿을 만한 어떤 네. 그런 믿음을 준다는 거죠. 중요한 네. 건. 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되 옳은 방향으로 진짜 진심을 가지고 네. 비전을 가지고 뛰어갈 때 좋아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다 알고 계세요,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일화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살짝 듣기로는 그 뜸이라고 하나요? 쑥뜸? 그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네. 아까 뭐 좀 네. 말씀드린 거 비슷한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어르신들 마을 해관에 네.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또 제가 군수할 때 네. 군수 관사를 네. 네. 제가 그걸 국민들에 돌려줬어요. 제가 거기 안 살고 네. 저는 살던 데 그대로 아파트에 있고 네. 거기에 한방 쑥뜸이라든가 네. 어르신들 치료에 필요한 그런 기관으로 이렇게 탈바꿈시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쑥뜸 뜨고 그러면은 엄마 떠주듯이 네. 어머니 나도 한번 떠보자. 군수가 해주는 게 아마 더 빨리 효과 있을 거다. 이제 네. 말이 또 그게 네. 또 마음으로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아마 이야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사랑받는 군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또 젊어. 키도 커. 키도 커. 잘생겼어. 예. 저는 이런 것도 한몫하지 예. 않았을까라는 아이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막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예전 시절을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사실 항상 이렇게 웃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도 하셨을 테고 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조금 힘드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근데 참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여전히 어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작년 또 재작년에 네. 12월에 그런 일들 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게 헌법적 가치. 진짜 자유를 지키고 국민에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 그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세운 이 정권이 우리와 다른 국민의 안전과 복지와 민주와 관계없는 소위 벌짓을 할 때는 네. 뒤엎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까지도 네. 서문에 명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를 가장 어떤 경우든 네. 지키는 게 나는 정치하는 사람, 공인으로서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정치하는 게 네. 부끄럽고 솔직히 자괴감이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예 참 바둑 TV라서 네. 좀 비정치적이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 영광선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혀 이제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진짜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네. 국민들에게 믿음을 네. 끊임없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변화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는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네. 이기면 다 먹는 네. 유혈 스포츠식의 지금 정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이제 서로 공존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 마음으로 지금 다 그런 속으로 정치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정권 바뀔 때마다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이 있고 이건 지금 제도적으로 네. 운동장 자체가 공존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네. 서로 뭐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근데 더럽다. 이 정치법 나는 떠나겠다. 예. 그런 마음도 수십 번 들어요. 드는데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갔을 때 진짜 더러운 놈들끼리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소위 말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정책 결정 밑에서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거죠. 큰 죄를. 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도 진짜 사죄하고 송구한 마음 다시 전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분위기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국회의원분들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잘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정치가 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뭐 하고 싶은 꿈이 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기대를 언덕이 되준 많은 분들에게 최종적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김태호가 좀 쓸모는 있네. 네, 예. 저는 그 한마디는 꼭 듣고 싶어요. 예. 다른 건 몰라도. 정치 물론 변화와 개혁에 이제 제도까지 이야기하면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 이제 포괄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김태호 쓸만했어. 그 한마디는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꼭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또 많은 또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좀 더 일찍 우리 의원님 뵈려고 했었어요. 근데 워낙에 또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저희가 2026년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가 지난해 그 외교통으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으셨잖아요.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요? 참 많이 다닌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조야에 소위 여론 주도청, 뭐 윌슨 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 그리고 또 뭐 중국의 소위 뭐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하는 그런 언더 테이블의 대화, 또 일본 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계와 제야의 연구단체 또 비공인들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외교는 국정의 한 축이에요. 우리 지역이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전부 다 강국들이 있는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지금 봐도 그렇지만 요석이 요석. 진짜 요석 자리예요. 요석이 잘못되면은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판 자체가. 그쵸. 그래서 이 요석을 어떻게 잘 균형되게 활용하고 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여기 있는 우리 같이 사는 국민들의 지속 가능한 평화나 자유라는 게 보장되거든요.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게. 외교라는 게, 외교 안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압감도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봐서 가장 중심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진짜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고, 역사에 보는 눈도 정확해야 돼요. 통찰력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 바둑에 판 전체를 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판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요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이 좀 위기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구 절벽도 있고 그리고 뭐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빚이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뭐 묘안이나 뭐 생각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진짜 완전히 프레임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기득권 구조의 프레임이 네. 때로는 카르텔로, 때로는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끈끈한 연대로 해서 네. 미래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실제 많은 것 같고 네. 네. 또 그게 새로운 산업의 변화의 환경을 만드는 규제로 네. 작동이 돼서 지금 기업을 하고 새로운 기업의 동력을 만드는 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뒤처져 있던 중국 같은 네. 데서 지금 우리를 추월했어요 이미. 네. 네. 제가 작년에 상해 뭐 화웨이부터 해서 로봇 회사 네. 다 돌아봤지만 긴장 이상이에요. 어. 약간 두려움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예. 이거 아차 싶은 마음이 네.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살면서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번영에 네. 약속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에 그 위에 있는 자유의 가치라든가 모든 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 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안보의 힘으로도 연결되는데 네. 아마 그걸 생각하면서 여야 뭐 보수 진보 없이 예, 크게 맞습니다. 생각하면은 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 맞아요. 저희들도 뉴스 보면은 왜 싸우고 있는지 잘 예, 이렇게 네. 지금 다 어렵다고 하고 미래가 암담한데 정치권에서는 왜 싸우고 있는지 다 이해를 못하는 분이 가끔 대부분인데요. 고구마 먹는 것 같이 답답할 때가 네. 많아요. 가끔씩 보면. 그러니까 봐도 그렇지만 예. 몇 개 죽일 거는 버리고 예. 예. 또 새로운 길도 또 더 큰 걸 보고 그럼요. 그래야 되는데 그 매달려 가다가 예. 지금 판 전체를 못 보고 결국 판을 큰 판은 지는 네. 지금 그게 우리 한국의 정치예요. 예. 아이고야. 사실 바둑도 그 대부분 유명 기사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은 평생 이제 명국을 한 판 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국이라는 거는 그 상대의 실수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들을 더 쓸 때가 명국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뉴스 보기가 싫을 정도로 지금 좀 답답한 좀 상황입니다. 예. 그래, 수적으로 뭐 꼼수를 부린다는 예, 예, 뻔히 맞습니다. 알면서 예, 예. 다른 디자인을 포장해서 예, 예. 밀어붙이거나 맞아요. 그러면 진짜 열받는 일이죠. 예. 국민도 알거든요. 네. 예. 우리 의원님께서는 명 정치를 한번 네.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명곡을 한번 뜨고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 중간중간에 네. 바둑 용어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바둑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또 바둑을 함께 하면서 옆에 두고 취미처럼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 궁금해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네. 뭐 우리 어린 시절부터 네. 우리 시골이지만은 우리 동네는 집안 어르신들이 꼭 여름에 정자나무 밑에서 네. 또 큰 제실 네. 그 마루 바닥에서 네. 바둑을 떴어요. 어머 낭만 있다. 그래서 네. 어깨 너머로 네. 이렇게 보면서 네.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 어르신들한테 24점 놓고 오. 또 그 하나하나 줄여가는 그 재미. 마음 네.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딱 뜰 때는 이놈아 무릎 딱 꿇고 오. 바둑에 A라는 게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저는 바둑 그러면 A 범절이 먼저 떠오르고 네. 이 어릴 때 예, 예.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게 배워서 네. 네. 그래서 한 번도 뭐 도장이나 예. 직접 사범으로부터 레슨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네. 하여튼 역사는 깊습니다. 근데 지금 실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바둑이 이렇게 쉽게 느는 게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이 그래서 느셨는지도 지금 그것도 환경 같아요. 예, 예. 우리 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래 네. 보면은 아주 좀 수준 높은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가끔 이렇게 바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 그분이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뜰 때 예. 레슨을 통해서 또 지도를 한번 해주는 예. 네. 그런 저한테 운이 좀 좋았죠. 어. 그리고 바둑이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예.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실력이 되셨으면은 바둑을 해서도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재능. 자리가 지금 자리가- 이쪽에 오셔서 저는 같이 이제 사모님으로 제가 모시면서 진행을 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아, 예. 우리 이창일 같은 거대 그분이 나오셨죠. 네. 아니 이곳 의원님들 중에서도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을 갖고 계시는지. 근데 실제 네. 국회에서 네. 바둑 뜨는 의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네. 근데 한 번 떠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 글을 뜰 네. 여건 자체도 안 되고 예, 예. 시간적으로도 그쵸. 거의 뭐 바둑 뜨기 위해서 한번 만나자. 예, 예.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 어. 예. 워낙에 바쁘시니까. 그럼 최근에는 그럼 바둑을 거의 접할 기회가 시간이 그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예, 바둑을 예. 접하는 가장 네. 그 좋은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 네. 뭐 10분, 20분 안에 네. 이렇게 명국들을 설명해 주는 네. 또 AI를 동원해서 분석해 주는 예. 가끔씩 이제 장거리 이동할 때 네. 네. 보는 그 즐거움이 어. 쏠쏠한 것 같아요. 아. 사실은 그 바둑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축소판 뭐 이런 말 많이들 하잖아요. 바둑의 매력. 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결국에 참 인생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 네. 게 내 혼자 다 가질 수는 없다. 결국에 자기 것도 좀 내줘야 네. 또 그만큼 가질 수 있고 어. 그게 바둑이 주는 공존에 네.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러면서도 그게 우열은 가져지는 것 같지만은 네. 그 판 전체로 보면 굉장히 조화로운 네. 네. 그런 게 또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치도. 예. 너무 멋진 이야기네요. 유명한 그 오청원 구단 오청원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바둑은 조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뭐 고수가 되려면은 사실 조화롭게 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바둑을 둬야지 이제 고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도 정치도 좀 조화롭게 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네.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한순간도 네. 그 조화와 공존이라는 거 예, 여야 뭐 보수 진보 할 것 예, 없이 예. 우리가 가야 될 소중한 또 지켜야 될 네. 가치라는 건 이미 다 공유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얼마든지 예, 이 운동장만 잘 이렇게 관리하고 만들면은 예, 예. 저는 가능하다. 네. 해낼 수 있다. 예, 예. 네. 생각합니다. 아주 딱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중국과 그 바둑으로 교류를 한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그리고 궁금하네요. 국회에서도 제가 네. 들어보니까 뭐 한일 간, 네. 또 한중 간의 네. 그 의원 간 교류, 예, 예. 바둑 교류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만나야 돼요. 예, 예. 사람 만나면은 서로 친구가 되고 네. 친구가 되면은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렇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유 괜찮아야 될 텐데 네, 예. 우리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정치가 오히려 뭐 역사 문제 네. 또 중국은 또 여러 가지 또 한미 간의 관계를 또 다르게 또 해석할 네. 수도 있고 네. 또 남북 간의 그런 관계 복잡합니다 이게 네. 모든 변수가 그래서 정치하고 바둑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네. 네. 정치권에 문제가 생기면 바둑까지 연결이 있어요. 어이구. 우리 한국산 물품도 안 팔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맞아요. 아주 첨예한 그 델리게이트한 문제들이 예,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정치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교적으로 잘 다뤄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모르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똥볼 찬다. 예. 이렇게 말을 하듯이 네. 찰 줄 모르면 똥볼 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도자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쭉 세상 보는 어떤 눈도 있어야 되고
이쯤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관통해서 나오는 그런 통찰력 같은 거. 네. 그리고 생태계를 알아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생기거든요.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러면 누구 A, B가 있으면 A가 무슨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알면은 쟤는 10개 중에 빵 3개만 하면 되는데 네. 그래 알면은 와봐 그래서 너 3개만 하면 되잖아 알면 5개 예. 까불지 마 3개 가져와 예. 그러면 속으로 아우 알기는 안 해. 네. 그럼 갈등은 없어요. 예. 네.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쟤 어느 쪽이야? 이래 물어요. 쟤 우리 쪽 아닙니다. 제끼요. 제끼요. 그러면 3개는 당연히 내 건데 네. 제꼈잖아요. 네. 그게 갈등의 시작이고 전쟁의 시작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계속되면서 지금 국민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네. 합쳐도 이 계곡을 예. 이 위기의 계곡을 너멀뚱말뚱한데 네. 다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네. 브릿지가 없어. 네. 네. 실내에 브릿지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다리를 지금 빨리 놔야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네. 또 다시 또 정치 얘기를 또 답답해지고 이게 자꾸 그 둘레네요. 좀 밝게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풀어가고 바둥 있는데. 얘기하면 좀 네. 마음이 편해졌다가 다시 또 정치를-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그 정치가 안 숙연해지고. 아닙니다. 네. 오늘 아주 많은 거 듣고 또 많은 공부 함께 하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두 분이 정말 바둑을 하면서 이제 둬야 되는데 몇 점을 혹시 딱 두고 자신이 있으실지 한번. 아마 뭐 네. 몇 점을 놔도 네. 제가 뭐 뻔한 것 같은데 네. 기왕이면 좀 적게 놓고 쳤다는 게 호흡이 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몇 점 정도 그러면 한 석점 오늘 정도. 솔직히 한 석점 놓고 네. 한번 예. 떠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 네. 무서운 분이세요. 네. 오늘은 꼭 승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각오를 한번 이제 딱 임전 각오라고 하죠. 대국전의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진짜 최고의 대한민국 진짜 보배잖아요. 우리 네. 유창혁 네. 교수님은 이런 분하고 이미 같이 앉았다. 음. 이게 김태훈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 지고 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네. 진짜 이렇게 잘 영광스럽게 하면서 놓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얼굴을 딱 뵙고 있으면은요, 정말 어린아이, 소년처럼 너무나 밝게 또 바둑을 얘기할 땐 너무나 해맑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끝나도 유지가 되시길, 끝나도 이 웃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분의 멋진 대국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창혁 구단대 김태호 의원님의 석점 접바둑을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윤현석입니다. 예,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강자들이 많으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김태호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석점 접바둑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유창혁 구단이 지금 전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김태호 의원께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유창혁 구단이 접바둑 실력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도전자들이 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승패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내용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유창혁 구단 지금 그곳을 걸쳐갔네요. 유창혁 구단이 지금까지 접바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연하게 두면서 대세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었는데요. 네, 지금 백이 다가왔고요. 지금 이제 흑이 둘 수 있는 곳은 이런 곳을 한칸 띄워둘 수도 있고요. 유연하게 둔다면 아니면 이런 식 큰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좌변 쪽도 둘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자리를 두셨고요. 네, 지금 흑이 이곳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유창혁 구단이 이곳을 붙여서 이 흑돌에 대한 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곳은 하나 늘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곳을 두지 않게 되면 백이 호우 친다든지 아래쪽을 쳐쳐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상당히 집으로도 크고 또 이 흙 두 점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꼭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유창익 구단이 지금 압박을 했고요. 네, 여기서 흑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지금 흑이 뭐 이렇게 날일자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의 행마가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많이 두어지는 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태호 의원께서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차익 구단도 오늘 조금 평소와는 다른,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었던 방식과는 다른 진행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공격적으로 두어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저도. 네, 지금 흑이 이렇게 붙여가는 수는 사실 백을 늘게 해줘서 조금 악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의 이 날일자는 사실 흑이 붙여가는 수를 좀 유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백의 날일자는 흑이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이것을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흑이 이론 다가오는 수등이 강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흑이 백의 뒤를 밀어줘서 백에게 실리를 만들어주는 형태고 또 백이 이런 식의 계속 압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흑에 대한 공격도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 좌변 쪽 백 모양이 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붙여서 밀어가는 수등은 좋은 행만 아니에요. 네, 그만큼 김태호 의원께서 조금 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상대가 최고의 공격수 또 유창익 구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흑이 끊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상변 쪽 흑도 아직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요. 과연 김태호 의원께서 이것을 끊어갈 수 있을지 끊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식의 한 칸 뛰는 수가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세로는 끊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변 쪽 흑돌도 넓기 때문에 흑이 끊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손을 뺐고요. 네,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백도 느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예, 늘고 지금 흑도 이것을 손 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의 응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준다면 뭐 백은 이곳을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을 붙여간다든지 이 좌변 쪽 흑도를 좀 압박하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석점 젖바둑인데요. 초반의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반에 대서점만 좀 놓치지 않는다면 역시 석점을 접힌 그런 진행이기 때문에 흑이 좀 전체적으로 바둑을 유리하게 좀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에서 백에게 좀 주도권을 빼앗기고 대세점을 계속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흑이 초반에 좀 유리했던 것을 좀 때이르게 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좀 신중하게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흑이 역시 뛰어나갔고 백이 이 두텀을 이용해서 지금 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좋은 자리죠. 예, 흑 입장에서는 실리로는 상당히 기분 좋은 한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백이 날일자를 압박했고 흑이 밀고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게 된다면 흑은 큰 어려움 없이 좌변 쪽 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좌변 쪽에서 백이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흑이 좌변 쪽을 살게 된다면 실리로는 흑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차익 구단은 좌변 쪽은 흑에게 실리로 좀 내어주더라도 좌변 쪽 흑도를 압박해서 좀 두텀을 만들겠다는 의도고요. 그러나 이 좌중앙 쪽에 백의 두텀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실 이 백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흑이 이런 식의 돌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 백이 큰 모양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흙도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살게 된다면 뭐 불만 없는 그런 진행으로 보입니다. 네, 한 수 한 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먼저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고 이곳 날일자를 해야겠죠. 지금 백이 이곳 막는 수가 왔기 때문에 백은 이제 이곳과 3-3을 들어갈 수가 있고요. 3-3을 두게 되면 뭐 흑은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지금 이 하변 쪽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뭐 2칸이나 3칸 정도요. 네, 지금까지는 뭐 큰 실수 없이 흑이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신데요. 글쎄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단 한 수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이쪽을 하나 밀어서 백이 이렇게 씌워 온다면 그때 이것을 이 수를 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 자리는 뭐 백이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큰 곳이 워낙 많고 지금 가야 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백도 한가하게 이곳을 막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흑이 밀어간 것은 백 모양의 좀 약점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여기서는 이 한 수죠. 그렇게 두나요? 지금 이 수는 지금 이 백 모양에 그러니까 살기 전에 백 모양의 약점을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고요. 찌르고 막을 때 근데 이곳을 계속해서 두는 것은 백의 두터움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이런 교환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의 약점을 만들고자 두었던 수들이 모두 악수가 되면서 백의 두터움을 더 크게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당장 흑은 이 좌변 쪽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백의 약점을 계속해서 추궁할 수 있을지 지금 흑이 강하게 둔다면 이것을 끊고요. 백이 이을 때 늘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좌변 쪽 흑도 못 살았지만 지금 끊어진 이 백 넉점도 못 살았기 때문에 흑도 싸울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흑이 나오고 끼워서 한 점을 잡을 때 반대쪽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곳을 잇게 된다면 지금 흑도 이곳을 잇고 이곳을 틀어막아서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곳 끊는 수가 가능할지 사실 흑이 이런 진행을 선택했다면 기세로는 이곳을 둬야 됩니다. 그건 아닌데요. 지금 백은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이 단수 치는 교환으로 인해서 그 약점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는 백을 이곳 끊어서 공격하기보다는 이것을 찌르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늘고 백이 이곳 이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흑이 단수가 선수로 듣고 이곳 날일자를 하게 되면 이곳 끊어가는 수와 이곳 끊어가는 수, 백 모양의 약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건 나와 있어야죠. 나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끊어서 느는 진행까지 했어야 됩니다. 이건 백이 처리가 잘 됐어요. 흑이 중요한 선수를 잡긴 했는데 백을 좀 두텁게 만들어 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흑이 이곳을 나와 끊었더라면 흑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진행이었다면 백이 상당히 엷은 형태예요. 지금 이 좌중앙 쪽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압박이 흑의 입장에서는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일곱 받더라도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되면 흙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것 같거든요. 흙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 흙이 백의 포위망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한 곳은 지금 이 하변이에요. 예를 들어서 백이 뭐 이런 식의 압박하는 자리가 상당히 지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싶은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백이 이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흙이 이것을 손을 뺄 수 있느냐. 사실 지켜두는 것이 좀 확실한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두는 것이요.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두고 싶은 곳은 하변이고요. 그리고 이 흙돌이 엷기 때문에 역시 그곳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좀 악수긴 하지만 선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붙이고 호구 치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유창익 구단 실리를 택했고요.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 지금 이것을 밀었는데 밀언수는 백이 받아준다면 그때 맞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좌중앙 쪽 백이 두터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 흙이 이곳을 굳이 밀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그냥 맞고요. 백이 이런 식의 후퇴하는 수를 둔다면 그때 두 칸 정도 전개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세로는 반발을 해야 되는데 흙도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젖혀서 있는 수를 둔다면 백도 붙이는 수를 둬서요. 지금 복잡한 전투가 되는데 이런 술기 바둑이 된다면은 역시 술기는 유창익 구단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의원께서는 좀 복잡한 변화보다는 좀 쉽게 모양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후퇴하는 것은 흙이 좀 당한 형태죠. 물러서네요. 그러나 이 형태는 흙이 끼우고요. 백이 있고 지금 건너가는 맛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건너가더라도 백이 이곳까지가 다 선수기 때문에 귀의 백돌은 살아 있고요. 뭐 큰 뒷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유창익 구단이 우변 쪽 지금 흙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흙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곳 귀를 지켜두는 수고요. 뭐 이건 집으로도 크고요. 뭐 흙돌에 대한 안정도 되는 좀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고 이 수가 아니라면은 이곳 다가가는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수보다는 이 수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백이 이곳 날일자 하면 이렇게 후퇴를 하고 백도 뛰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큰 곳이 많거든요. 지금 큰 곳이라면 이 우하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켜두는 것이 지금 반상 최대로 보이네요. 그렇지 않다면 뭐 이곳을 받아두고 받아두고 백이 이곳 전개한다면 그때 지금 이곳을 두어서 이 우병과 이 우하기 쪽을 두 곳을 맛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큰 곳은 이 우하기입니다. 지금 흙이 둔다면 이곳 굳자나 아니면 이곳 날일자 지금 이곳이 가장 큰 자리로 지금 보이거든요. 뭐 지금까지는 정말 물 흐르듯이 바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이 변보다는 이 우하기 쪽을 지켜두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유창익은 바로 들어갔고요. 근데 이 붙여가는 수는 확실한 공격 수단이 없다면 뭐 귀를 그냥 지켜두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붙인 수는 백돌을 좀 무겁게 만들어서 백을 공격하겠다는 의미고요. 이때는 하나 들여다보고 백을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두면 사실 이 귀 쪽의 흙의 좀 열분도 없어지고 백돌을 무겁게 만들면서 백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유창익 구단도 이곳 흑에게 역으로 당하기는 상당히 아픈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뛰어나갔고,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보고 백을 잊게 만든 이후에 지금 붙여가는 상당히 강력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좀 수비적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지금 공격적으로 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은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전처럼 백이 젖혀갔을 때 흑이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백이 끊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흑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실전처럼 이곳 젖혀가는 수도 백이 끊고 늘 때 이곳 있게 되면 지금 이 흑도 열기 때문에 흑도 강력하게 두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우변 쪽 전투가 이바둑 최대 승부처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자리고요. 그리고 흑이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곳을 하나 들여다보고 이 교환이 되어 있었다면 흑이 좀 더 유리한 전투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교환이 빠져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유창익 구단. 지금 이 두 점은 작은 곳이죠. 지금 이렇게 두 점 잡는 것은 패석이기 때문에 유창익 구단은 이 한 점을 포기하고 건너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흑에 그렇게 큰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백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칩으로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흑돌이 또 무거워진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이 귀 쪽이 문제입니다. 지금 흑이 단수 치더라도 백이 나가게 되면 이 한 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보강을 했을 때 백이 우하기 침입을 한다면 지금 이곳이 상당히 엷은 형태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흑이 차단하는 것은 끊겨서 곤란할 것 같고, 이곳 후퇴를 하게 되면 집으로는 상당한 또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수 차서 활용을 했고요. 지금 흑이 두고 싶은 곳은 이곳이 1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곳 느는 수입니다. 이 두 곳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교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의 맛은 없어졌어요. 지금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흑이 늘게 되면 끊을 때 한 점을 잡아서 지금 이 귀 쪽의 약점은 흑이 선수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이 지금 둬야 될 곳은 이곳이거든요. 이곳 유창익 구단이 받아줄까요? 받아주네요. 흑이 있게 된다면, 이걸 살아가게 된다면 이곳 끊어가는 수와 이곳 끊는 수, 그리고 또 이곳 끼우는 수 등이 있기 때문에 백의 열분 때문에 지켜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흑이 잘 두고 있습니다. 이 중앙 쪽만 잘 정리가 된다면 지금 첫 번째 승리 좀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흑이 좀 유리한 건 맞지만 역시 후반 특히 끝내기가 유창익 구단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이것은 뒤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이 있는 수도 선수고 이 구자도 선수고 이런 곳이 선수가 듣게 되면 지금 이쪽이 그만큼 더 엷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이 느는 수에 대해서는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구 치는 것이 정수가 될 것 같고요. 유창익 구단이 흑의 열범을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곳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가 가능합니다. 흑이 막더라도 백이 치받고요. 흑이 막으면 이곳을 젖혀갈 수가 있고, 또 흑이 이렇게 내려서서 싸운다면 백이 나오고 이곳을 밀어서 흑을 늘게 만든 이후에 이곳 나릴자리에서 지금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막는 수가 여의치 않다면
흙은 이곳을 막아서 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는 수도 백이 이곳 두고, 호구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과연 흙이 버텨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가게 되면 단수 쳤을 때 백이 패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패는 백의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흙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백이 그것을 찔러 오니까 흙도 좀 답답한데요. 지금 이곳 막는 수 아니면 이곳을 막아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두 곳 모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일단 그곳을 막았고요. 치받았네요. 근데 치받는 수는 흙도 이곳을 늘게 되면 뛰어나갈 때 젖혀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백이 아래쪽을 젖혀간다면, 이 수로 아래쪽을 젖혀간다면 또 위쪽을 틀어막을 수가 있고, 그건 뭐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쪽을, 지금 유창익 구단은 이 찌른 수의 의미가요, 찌르고 아마 이곳을 젖혀갈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더 진행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끊을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역시 그것을 두죠. 왜? 그러니까 이 찌른 수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백이 젖혔을 때는 흙이 막아서 이 흙의 모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먼저 하나 찔러 둔 것은, 찔러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이 찔러 둔 만큼 이 중앙 쪽에 뭔가 나중에 활용 수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수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된다면 이거 끊어지는 속에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갈 수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흙도 반발은 어렵습니다.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것은 백이 단수 치고요,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꼬부려서, 지금 이 흙이 못 살았기 때문에 흙이 이건 아닌데요. 지금까지 김태호 의원께서 상당히 잘 두셨는데 이 하변 쪽에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수는 백이 늘었을 때 이곳 호구 치지 않고 이 막은 수가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이곳 백이 왔을 때 뭐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늘질 않고 이곳 호구 친 수가 두 번째 실수, 그리고 또 이 호구도 이곳 호구 친 수도 이쪽을 이었어야 되는데 이금 잘못 대응을 하면서 여기서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흙 모양에서 오히려 백이 더 많은 집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백의 대성공입니다.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도 지금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뭔가 좀 느끼는 거죠. 내가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변 흙의 모양이 오히려 백십이 더 크게 났고요. 또 백이 중요한 선수를 잡게 되고, 또 지금 이거 붙여서 두는 수도 뒷맛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흙이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10집 정도는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큰 곳은 이 젖혀 있는 수가 가장 큰 곳이에요. 집으로요. 두텀을 생각한다면 뭐 이곳 느는 수도 두터운 곳이고요. 뭐 이곳 느는 수, 뭐 이것도 흙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젖혀 있는 것이 반상 최대의 자리로 보입니다. 그 자리도 좋은 자리예요. 뭐 한 수의 가치가 충분한 자리고요. 지금 흙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지금 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호구보다는 막는 수가 정수예요. 지금 이 우상기 쪽과 이 우하기 쪽을 지금 반대로 대응하셨습니다.
지금 이 우하기 쪽은 이렇게 호구를 쳤어야 되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기처럼 호구를 쳤어야 되고 지금 이 우상기는 호구가 아니라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대응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곳을 막게 되면 백이 호구 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 실전보다는 흑이 집으로 이득입니다. 예, 흑이 굳이 후퇴할 이유가 없죠. 지금 끊는 수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끊어간 수는 백도를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지금은 이거 빨리 늘고요. 늘어서 교환시켜 놓고 그냥 늘어두나요? 아니면 밀어갈 수도 있고요. 글쎄요. 지금 형세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수는 오히려 이제 백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됐을 때는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흑이 노리는 것은 이곳이 연결이 된다면 이곳은 맞북이죠. 지금 이 두 곳이 맞북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은 별다른 맛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수는 흑이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백집을 없앤 의미는 있지만 이 교환으로 인해서 중앙 쪽의 흑이 좀 엷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백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이런 식의 차단을 했을 때 지금 굳자는 것은 찝어서 두 점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곳 나오는 수는 붙이는 수로 인해서 이 흑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만큼 엷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돌은 이곳과 이곳 두 곳이 맞북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되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 너무 괴로운데요. 뭔가 공격적으로 두는 것은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뭐 버티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흑이 더 엷어진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만 잘 정리하면 흑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밀고 백을 연결하게 한 다음에 그건 아니죠. 그건 무슨 수입니까? 이 수는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두 점을 그냥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유창익 구단이 뭔가 이런 수등을 노린 것 같거든요. 이 수나 이 수. 지금 그거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 교환을 서둘러서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흑도 이렇게 버텨야 돼요. 이곳 두고 이곳 둘 때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됩니다. 만일 흑이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버텨야 돼요. 지금은. 두고 한 칸 뛰어서 흑집이 없어지긴 했지만 백집도 그건 아니죠.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지금 이곳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흑이 집으로 너무 많은 손해를 봤어요. 백이 이곳을 막게 되면 원래 흑집이었던 곳이 지금 백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이 이쪽 찌르고 지금 이런 곳이 다 선수예요. 그 흑집이 상당히 많은 집이 날 수 있는 흑집이 석집으로 줄어들고요. 오히려 백집이 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을 여유는 없어요. 이거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뛰어야죠. 유창익 구단도 지금 물러서고 있죠. 그러면 흑은 이렇게 굿자를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무조건 둬야 됩니다. 지금 흑이 만약 손을 빼게 된다면 치중하는 수로 이 흑 전체 서활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곳은 백이 지금 이곳이 선수거든요. 지금 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흑의 사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치중하고 지금 이렇게만 두더라도 흑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체로도 큰 곳입니다. 근데 지금 유창인 구단이 지금 이쪽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백이 그냥 두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살아 있는데 먼저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이거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 두면 있고 찌르고 백이 이것만 두더라도 패가 되고요. 네, 유치원 구단 뭐 이거 굿자를 했고 지금 흑이 이렇게 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 흑이 살 것인지 아니면 밀어서 버틸 것인지. 지금 흑이 너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하변 쪽에서 상당한 큰 손해를 봤고요. 그리고 상변에서도 지금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 두셨거든요. 아주 반면 운영을 아주 잘 하셨는데 지금 이 조그마한 곳에서 백이 늘었을 때 후퇴하지 않고 마건수 그리고 백이 곧 삭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실수가 나오면서 사실 여기서가 좀 결정타였고요. 그리고 형세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이 중앙 쪽에 뭐 이런 식의 좀 공격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흑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변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서 지금은 백 쪽으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 흑이 상당히 열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곳이 다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이 강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젖바둑에서는 바둑을 10개 두면 안 됩니다. 10개 두게 되면 이건 고수들에게 상당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창인 구단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이 뭐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리기만 하더라도 역시 그렇게 두네요. 두고 지금 흑이 젖혀간다면 이것을 밀고 막을 때 단수 치고 이곳 단수 쳐서 흑안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젖혀가는 수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괴로운데요. 받아야 되고 뭐 이거 차단하는 수도 있고요.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둑에서는 조그마한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좀 바둑을 좀 얇게 만들지 않고 두텁게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특히 이런 젖바둑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손해를 지금 흑이 보고 있네요. 네. 지금 김태호 의원께서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런 식의 붙이는 수를 두게 된다면 흑이 곧 연결해야 되고 너무 괴로운데요. 흑이 이곳에서 조그마한 이득을 보았지만 그 이상의 대가를 이 중앙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예. 흑이 작은 이득을 보고자 했던 이런 수들이 오히려 지금 큰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자체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 차단이 됐기 때문에 흑이 이곳 단수가 선수로 든다면 이 삶도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좀 괴로운 장면입니다. 흑이. 뭐 흑이 하변에 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이 백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오게 된다면 너무 괴로워요. 예, 유창익 구단 뭐 유연하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둑이 많이 지금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유창익 구단에서는 유창익 구단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지금 형세가 불리한 김태호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버티는 수들을 두고 있고요. 유창익 구단에게 이렇게 첫 승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석점이라면 정말 뭐 웬만한 아마 강자가 아니면 좀 버티기 힘든 치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대결도 좀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잘 두셨거든요. 조그마한 실수는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볼 때는 뭐 큰 실수 없이 뭐 무난한 진행을 잘 두셨는데, 지금 이 사소로운 곳이죠. 예, 지금 늘었을 때 좀 중요하지 않다고 조금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의 좀 대응, 그리고 이 하변, 상변, 이런 곳에서 연이어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백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또 유창익 구단이 상대의 또 이런 실수를 놓치질 않고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이런 급소, 흑의 약점을 잘 추궁하면서 좀 괴롭힌 것 같습니다. 이 수는 이 흑을 잡으러 가겠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못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둔다면 젖혀서 이곳이 두 집이 안 나고요. 이렇게 둔다면 젖혀서 삶이 불확실한데요.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이 수가 좋은 수네요. 지금 백이 이렇게 두니까 흑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흑이 살기 위해서는 이곳에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흑 모양의 안형을 없애는 지금 급소 자리로 보이거든요. 네, 김태호 의원께서도 그 수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창익 구단 세계 최고의 공격수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급소를, 그런 맥점을 놓치지를 않네요. 근데 지금은 이 흑이 살더라도요, 지금 집으로 백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흑이 곳곳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서 지금 하변 이 하중 흑돌이 다 잡혔어요. 예, 지금 구슬을 못 보셨죠? 네, 유창익 구단의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 유창익 구단 오늘 봐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도어갔었는데 역시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고요. 김태호 의원, 중반까지 잘 두셨는데 이 후반 들어서 조금 난조를 보이게 되면서 좀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고 아주 즐거운 수담 한 판이었는데요. 의원님 어떠셨나요? 역시 신의 경지에 있는 분 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또 진짜 멋진 또 이래 수를 네. 저한테 또 친절하게 몇 수를 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깊이라는 게 네. 끝이 없구나. 바둑이라는 게. 그리고 진짜 인생하고 다르지 않구나. 네. 이 정도면 나도 잘 뜬다고 생각했는데 네. 상상 이상의 그런
큰 벽을 이렇게 만났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치고도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대국전에 참 환하게 아이처럼 웃던 우리 의원님의 모습이요. 그리워집니다. 지금 조금 상기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잘 드셨는데 아무래도 그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대국을 많이 못 하시니까 좀 그 세밀한 부분에 실수도 좀 하시고 좀 아무래도 실전 부족이신 것 같은데 좀 실전만 많이 하시면은 지금도 훨씬 더 훌륭한 바둑을 두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도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꼭 한번 모시고 네, 싶습니다. 예. 예. 네, 두 분의 또 추후에 또 이뤄질 그런 멋진 대국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TV를 통해서 진짜 이 바둑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맛, 품격 이게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특히 그 젊은 아이들의 이 바둑의 접근성을 진짜 많이 확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둑을 통해서 좀 더 격조 있는 네. 그런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한번 전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혁의 특별한 수담 두 분 덕분에 아주 멋진 바둑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겁게 보셨나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안녕! 의원님 안녕! 감사했어요. 안녕! 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